행정안전위원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권순일 위원장과 박영수 사무총장이 출석해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했습니다. 내년 3월 13일 실시되는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제20대 산림조합 중앙회장 선거에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지난 15일과 16일 이틀간 중앙선관위에서 후보자 등록이 진행됐습니다. 선거연수원의 홍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공공 커뮤니케이터 PR 마스터 과정이 선거연수원에서 4주간의 일정으로 시작됐습니다. 대국민 소통을 위한 커뮤니케이터를 양성한다는 방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선거방송 뉴스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권순일 위원장과 박영수 사무총장이 출석해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했습니다. 이와 함께 A웹 사태에 대한 위원들의 지적과 대책 마련 촉구가 집중적으로 이뤄졌습니다. 국정감사 소식 리포트로 전해드립니다. 지난 16일 국회에서는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실시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12개 기관의 국정감사가 진행됐고 권순일 위원장과 박영수 사무총장 등이 참석해 행안위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했습니다. 오늘 선거관리위원회 업무 전반에 대하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 모든 직원은 성실하고 겸허한 자세로 이번 국정감사에 임하고 위원님들께서 주신 귀중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과 활동, 정책 수립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북미 정상회담이 제7회 지방선거 하루 전에 개최된 것에 대한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 등의 질의가 있었으며 이에 권순일 위원장은 지방선거 개최일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고 있으며 선관위는 정치 중립을 지키는 헌법기관으로서 외교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선관위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A웹 사태와 관련된 위원들의 질의가 이어졌고 박영수 사무총장은 검찰의 김용희 A웹 사무총장에 대한 수사 의뢰가 실시된 상황이라며 조속히 안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역임했던 김용희 A웹 사무총장은 DR 콩고와 관련한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DR 콩고 지원 사업의 추진 경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한 중앙선관위 김대년 전 사무총장은 자신의 사퇴만이 A웹 사태 수습을 위한 최선이었다며 자신을 비롯한 모두의 관심만이 A웹을 정상화시킬 수 있다고 부탁의 말을 전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선관위도 항상 경계심을 잃지 말고 더 높은 윤리의식을 갖춰주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인재근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선거가 바로 서야 정치가 바로 서고 정치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선관위가 바로 서야 선거가 바로 서고 선거가 바로 서야 민주주의가 바로 섭니다. 민주주의의 뿌리인 우리 선거관리위원회 지속적으로 성원해 주시고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도 이와 더불어 A웹 사태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선관위가 관리 감독 역할을 다해줄 것과 헌법기관으로서 국민들의 기대에 중앙선관위가 올바른 선거관리 및 운영으로 부응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내년 3월 13일 실시되는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제20대 산림조합 중앙회장 선거에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지난 15일과 16일 이틀간 후보자 등록이 진행됐습니다. 10월 30일 실시되는 제20대 산림조합 중앙회장 선거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후보자 등록 현장 리포트로 확인하시죠. 지난 10월 15일과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제20대 산림조합 중앙회장 선거의 후보자 등록이 실시됐습니다. 후보자 등록이 완료됨에 따라 제20대 산림조합 중앙회장 선거는 이제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습니다. 이날 후보자 등록을 마친 후보는 총 2명으로 현 산림조합 중앙회장을 맡고 있는 이석형 후보와 조합감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던 최창호 후보입니다.
선관위는 16일 오후 6시 후보자 등록을 마감하고 전자투표용지 게재 순위 추첨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최창호 후보가 기호 1번을, 이석형 후보가 기호 2번을 부여받았습니다. 10월 30일 화요일에 실시되는 제20대 산림조합 중앙회장 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탁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 21일 선거인 명부 확정과 23일 선거공보 발송 등의 선거 사무 일정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TV와 라디오를 넘어서 인터넷과 SNS까지 매체 환경이 급격하게 변함에 따라 커뮤니케이션은 이제 분야와 영역을 넘어 현대인이 갖춰야 할 필수 소양 중 하나가 됐죠.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기 위해 커뮤니케이터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4주간의 일정으로 선거연수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정한 국민소통을 위해 모인 직원들의 모습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아직 앳된 얼굴이 남아있는 새내기 공무원부터 머리가 희끗한 중년의 공무원까지 나이를 불문하고 강사의 이야기에 집중합니다. 제5기 PR 커뮤니케이터 양성 과정의 오리엔테이션 현장. 중앙선관위는 급변하는 다양한 매체 환경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중앙을 비롯한 전국 시도위원회 홍보 담당자 20여 명을 대상으로 공공 커뮤니케이션 PR 교육 과정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16일 선거연수원에서는 해당 연수의 시작으로 오리엔테이션과 함께 4주간 함께 교육을 받을 동기생들 앞에서 자신을 소개하는 PR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 이름이 유석준입니다. 제가 삼행시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네. 유쾌한 마음으로 특별히 증을 나눌 때는 준수한 광고인의 향기를 드러내겠습니다. 한국광고연구원에 위탁해 실시되는 이번 공공 커뮤니케이션 PR 교육 과정은 11월 9일까지 4주간 운영되며 광고의 기획과 언론 홍보 등 이론적인 부분과 더불어 다양한 기법과 매체를 활용한 마케팅 방안에 대해 교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국민 친화적 정책 활동과 홍보 활동 전개를 위해 해당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다양한 전문기관과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로 선관위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의정활동과 지방자치 행정에 필요한 정치관계법에 대해 교육하고 실무에 대한 안내를 통해 선진 정치 문화를 조성하는 정당 사무처 연수가 실시됐습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박광온, 박주민 최고위원을 비롯해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장 12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연수는 10월 15일부터 16일까지 1박 2일간 충남 예산의 한 리조트에서 진행됐습니다. 한편 선거연수원은 건전하고 올바른 정당의 역할 수행과 발전을 위해 정당 사무처 연수를 수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청소년들의 토론문화 정착과 육성을 위해 교육기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기부 프로그램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와 함께하는 토론 멘토링은 대한민국 열린토론대회 수상자를 멘토단으로 구성해 토론대회 준비 경험담을 공유하고 토론 논제와 접근 방법 등 토론의 기본에 대한 강의로 10월 20일과 11월 24일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됩니다. 특히 1회차로 실시된 토론 멘토링 프로그램은 오산시 관내 초, 중, 고 학생 200여 명이 참석하는 2018 오산 학생 토론 리그 행사의 일환으로 진행됐습니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기존 교육 기부 프로그램의 운영 방식을 탈피한 방법으로 토론 멘토링을 실시하게 됐다며 유관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토론 교육을 운영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올바른 토론 문화를 선도하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지난 12일 제10차 위원회의를 열고 주요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1차 정당정책 토론회 및 제7회 지방선거 후보자 토론회 평가 심포지엄 개최 결과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으며 2018 대한민국 열린토론대회에 대한 보고와 평가가 이뤄졌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선거방송의 교양 프로그램 소통방통의 방송 콘텐츠 제작 활용 방안과
오는 11월 12일 실시되는 제2차 정당정책토론회의 준비 상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한편 제2차 정당정책토론회는 오는 11월 12일 국정 현안을 주제로 중앙당의 대표자, 정책연구소의 소장 또는 중앙당의 대표자가 지정하는 사람이 토론자로 참석한 가운데 MBC 스튜디오에서 생방송으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도 10월 19일 제8차 위원회의를 갖고 하반기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와 논의를 실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7회 지방선거 여론조사 백서 제작, 선거 여론조사 결과 등록 모니터링 실무 매뉴얼 작성, 선거 여론조사 제도 개선 세미나 개최 건 등 하반기에 추진되는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으며 지방선거 당시 실시했던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평가와 선거 여론조사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더불어 정당 지지도를 포함한 여론조사의 선거 여론조사 판단 기준 확립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적극적인 온라인 투표 지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담배인삼 노동조합 임금단체협약 찬반 투표에 57건의 온라인 투표 지원이 진행됐으며 이에 따른 선거인은 총 48,555명입니다. 선거 역사와 민주주의의 발자취를 따라가보는 역사 속 그날입니다. 10월 셋째 주 역사 속 그날로 이명원 아나운서와 함께 떠나보시죠. 박정희 전 대통령은 우리나라 제5대에서 9대까지 무려 16년 동안 장기 집권을 한 대통령인데요. 경제적 근대화에 앞서 경제 대국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업적과 함께 장기 집권에 따른 비판이 늘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특히 10월 유신을 단행하며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후퇴를 가져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박정희 전 대통령이 10월 유신을 단행했던 역사 속 그날, 1972년 10월 17일로 함께 가보시죠. 1961년 5.16 군사 정변을 일으킨 당시 장군이었던 박정희 전 대통령은 혼란하고 낙후한 조국을 구제하겠다는 원대한 이상을 가지고 국가 재건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해 나갔습니다. 정치적으로 국가를 위기에서 구하고 민간 정부를 세운 다음 군인의 길로 회귀하겠다고 약속했던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63년 8월 현명공약과는 달리 강원도 철원의 제5군단 비행장에서 저녁식을 치르고 예비역 육군 대장으로 예편하며 제5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 당선됐는데요. 박정희 전 대통령은 경제 개발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근대화에 주력했으며 1967년 제6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 당선됨으로써 영구 집권의 길을 모색하게 됐습니다. 이에 국민들은 영구 집권을 위한 삼선 반대 투쟁과 시위를 벌였지만 국회에서의 날치기 통과로 삼선 개헌안을 통과시킨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71년 4월 제7대 대통령 선거에서 강력한 야당의 김대중 후보를 근소한 차이로 이기며 다시 정권을 잡았는데요. 하지만 뒤이어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하고 야당이 개헌 저지선에 3분의 1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게 되자 위기를 느낀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국가 안보의 위기 상황을 빙자하여 전국의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됩니다. 또 국토 분단 이후 최초로 통일과 관련 남북이 합의한 7.4 남북 공동선언도 정치적 권력 기반 강화를 위해 사용했는데요. 10월 17일 대통령이었던 박정희는 그동안 진행해오던 국책사업의 안정적 이행과 평화 통일을 위한 안정적 국정을 유지하기 위한다는 명목 아래 특별선언을 발표하고 10월 유신을 단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대통령 간선제가 시행됐고 의회의 권한은 제한됐는데요. 특히 긴급조치 9호는 국민의 판단과 선택권을 원천 봉쇄하면서 유신 독재 체제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색출해 엄단하는 수단으로 악용됐습니다. 이후 열흘 만인 27일 헌법 개정안을 공고하고 11월 21일 헌법을 개정하기 위한 국민투표가 실시됐는데요. 정부는 유신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지도 계몽반을 편성하여 일대 캠페인을 벌임으로써 91.9%의 투표율과 91.5%의 높은 창성률을 얻어 유신헌법이 국민투표로 확정되었으며 박정희는 1972년 12월 간접선거를 통해 제8대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한국적 민주주의의 토착화라는 명분을 내걸고 10월 유신을 단행했지만 그로 인해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원칙들이 부정됐으며 한국 민주주의는 크게 후퇴하게 됐는데요. 이에 1973년 유신헌법 개정 100만인 서명운동, 1975년 민주회복국민회의 결성 등 유신 독재체제에 항거하는 민주 세력의 투쟁이 계속됐습니다. 그러던 1979년 10월 26일 궁정동 안가 만찬석상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은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 의해 저격당해 사망을 하게 되었는데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망과 함께 유신체제는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후 우리나라는 국민들의 노력으로 조금씩 민주주의를 되찾고 오늘에 이르게 됐는데요. 한 사람이 한 나라의 모습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것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 희생이 따른다는 점 늘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드넓은 초원과 칭기즈칸이 떠올리는 몽골은 일반적으로 내몽골과 외몽골로 구분되는데요. 외몽골은 독립된 국가이고 내몽골은 중국 북부에 위치한 중국의 자치주 중 하나입니다. 이런 몽골에는 국민투표를 통해 독립을 한 역사가 있습니다. 몽골이 독립을 위해 국민투표를 실시했던 역사 속 그날 1945년 10월 20일로 함께 가보시죠. 독일, 이탈리아, 일본을 중심으로 한 추축국과 영국, 프랑스, 미국, 소련 등을 중심으로 한 연합국 사이에서 벌어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쯤인 1945년 2월 크림반도의 휴양도시 얄타에서 전쟁 후 국제정치의 틀을 결정하는 회담이 열렸습니다. 루즈벨트, 처칠, 스탈린이 참석한 이 회담에서 전쟁 후 몽골의 운명도 정해졌는데요. 몽골 인민공화국은 현상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이 그 내용이었습니다. 몽골은 청나라의 지배를 받기 시작한 지 약 200여 년 만인 1921년 7월 이미 독립을 선포했고 이후 1924년 11월에 제정된 헌법에 따라 몽골 인민공화국이 됐지만 이는 국제적으로 인정받지는 못했는데요. 몽골 인민공화국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소련마저도 몽골 인민공화국이 통치하고 있는 외몽골이 중국 영토의 일부분임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제2차 세계대전 항복선언 하루 전인 1945년 8월 14일 얄타회담에서 논의된 소련의 대일전쟁 참가와 그 조건을 얄타회담에 참가하지 않은 중국에게 승인하도록 하기 위한 자리가 미국의 중개로 마련됐는데요. 이 자리에서 국민정부의 외교부장 왕스제와 소련의 외무장관 몰로토프 간에 중소우호 동맹 조약이 체결됐고 그 부속 협정으로 외몽골 문제에 관한 각서를 교환했습니다. 이 각서에서 국민정부는 일본 패망 후 외몽골 주민이 국민투표를 통해 독립하겠다는 의지를 표시한다면 중국 정부는 외몽골의 독립을 승인하고 외몽골과 내몽골과의 경계선을 국경선으로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소련의 태평양 전쟁 참전 대가로 소련의 영향력 하에 들어가 있는 외몽골에 대한 양보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근거해 1945년 10월 20일 외몽골에서 국민정부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국민투표가 실시됐습니다. 만장일치로 몽골의 독립 의지가 확인되는 순간이었는데요. 결과에 따라 1946년 몽골 인민공화국 부장회의, 대국민회의, 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연석회의가 정식으로 몽골의 독립을 선포했습니다. 일본 패망 이후 5개월도 안 된 시점에 이루어진 몽골의 중국으로부터의 분리 독립은 중국 인민들에게 장제스의 국민정부가 새로운 외세, 즉 소련과 미국에 자주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강한 인상을 남겼고 중국의 국공내전에서 중화인민국이 승리하게 되며 대만으로 쫓겨가게 됐는데요. 이후 설립된 중화민국 정부는 몽골의 승인을 취소하고 몽골의 유엔 가입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고 몽골은 15년이 지난 1961년에서야 유엔에 가입해 정식 국가로서 세계 무대에 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인구는 작지만 그 어느 나라보다 강인한 국가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몽골. 독립을 이뤄낸 국민들의 열망이 오늘날 몽골의 강인함을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정치인에게 도전의 한계는 어디일까요? 아마 지역적 한계를 떠올리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프랑스의 총리를 지냈던 마뉴엘 발스 하원 의원이 프랑스가 아닌 스페인의 시장직에 도전해 전 세계적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사연일까요? 선거 토픽 한보선 아나운서입니다. 지난 9월 26일 마뉴엘 발스 전 프랑스 총리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많은 군중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내년 5월 열리는 지방선거에서 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프랑스 총리와 장관 등을 역임한 정치인이 자국이 아닌 국경 너머 스페인 바르셀로나 시장직에 출마하는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더욱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선거 토픽에서는 바르셀로나 시장에 도전한 프랑스 전 총리의 이야기를 함께 만나보시죠. 현지 시간으로 9월 26일 마뉴엘 발스 전 프랑스 총리는 바르셀로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 5월 열리는 지방선거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발스는 바르셀로나 시장이 되고 싶다며 긴 시간 고민한 끝에 결정을 내렸다고 했으며 나는 바르셀로나와 여전히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며 자신이 이 지역 출신이라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특히 발스 전 총리는 연설하는 동안 스페인어, 카탈루냐어, 심지어 프랑스어까지 3개 언어를 활용했다고 외신은 소개했습니다. 발스는 아버지가 스페인 출신이고 바르셀로나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엔 프랑스와 스페인 국적을 모두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프랑스에 이민을 왔고 20살이던 1982년 프랑스로 귀화하면서 스페인 국적을 포기했었는데요. 2002년 하원 의원에 당선되면서 정치 인생을 시작한 발스는 프랑스 내무부 장관직을 역임하고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프랑스와 올랑드 전 대통령 밑에서 총리직을 역임했습니다. 하지만 작년 대선에서 사회당 경선에 나서 유력 후보로 꼽혔으나 당내 좌파인 브누아 아몽 후보에게 고배를 마셨고 이어 도전한 총선에서는 사회당을 버리고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중도신당 레피블리크 앙마르슈의 공천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는 수모를 겪기도 했는데요. 발스는 스페인의 공개석상에서 대중연설을 여러 차례 하고 바르셀로나 시장 출마를 고민하고 있다고 공공연히 밝혀왔으며 트위터에 자신의 발걸음을 사진으로 찍어 올리고서는 그 밑에 바르셀로나라고 짤막하게 적기도 했었는데요. 그렇다면 스페인 국적이 없는 프랑스 총리까지 지낸 정치인이 어떻게 바르셀로나 시장에 도전할 수 있는 걸까요? 해답은 유럽연합에 있습니다. 유럽연합, 즉 EU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연고가 없더라도 다른 회원국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하원 의원의 겸직을 금지하는 프랑스 국내법에 따라 발스 전 총리는 바르셀로나 시장에 출마하기 위해 의원직에서 스스로 물러날 계획이라고 합니다. 발스는 스페인 중도우파 정당인 시우다다노스의 지원을 받아 내년 5월 지방선거에서 현 시장인 아다 콜라우와 맞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카탈루냐 독립 문제 같은 거대 담론보단 빈곤 실업 문제 해결 등 현안을 중점적으로 내세울 예정이라고 합니다. 발스의 바르셀로나 시장 출마에 대해 양국에서는 국제적 철새 아니냐는 비판이 있기도 한데요. 하지만 EU 회원국의 총리 및 장관을 지낸 인물이 다른 회원국 선거에 출마하는 것이 처음인 만큼 발스가 바르셀로나 시장에 당선될 경우 유럽 통합을 상징하는 인물로 떠오를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에서 알려드리는 주요 소식입니다. 2019년 3월 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의 기부행위 제한이 지난 9월 21일부터 선거일인 3월 13일까지 적용됩니다. 중앙선관위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35조 제5항에 따라 조합장 임기 만료 전인 180일인 지난 9월 21일부터 기부행위 제한 기간에 들어섰다고 밝히고 선거법 위반 행위 단속을 실시하는 등 선거관리 업무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선관위는 위탁선거법 제59조에 따라 해당 조항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며 특히 신고 포상금을 종전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 지급한다며 적극적인 신고,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2005년부터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로 공정성 의혹의 논란을 빚었던 조합장 선거를 의무적으로 위탁받아 선거 관리를 시작했으며 지난 2015년에는 최초로 전국의 각 조합장을 동시에 일괄 선출하는 제1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실시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관리한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 유권자와 정치인의 축제 한마당 2018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이 오는 11월 2일과 3일 수원 선거연수원에서 개최됩니다. 2018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은 유권자와 정치인이 함께 즐기는 화합의 축제로서 유권자의 정치 참여와 소통을 통한 건전한 민주정치 발전을 위해 마련됐는데요. 무르익는 가을, 가족들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정치를 몸과 마음으로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한국 선거방송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